형준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잠깐 시간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밤을 새서 떠올린 아이디어라면서 흥분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서 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준이한테 레이어의 처음 초기의 인사이트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얘기는 감정의 변덕이었어요. 이제 공개된 곳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내리고 싶어지고 친한 친구 목록이 얘가 있었는데? 가 생각이 나버리는 거죠. 또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일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식의 변덕이 적용될 수 있는 SNS? 제가 어떠한 피드를 올리든 글을 올리든 그런 것들은 제가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공간인데 내가 어떤 거를 포스트할 때나 올릴 때 좀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다. 그 불편함을 캐치를 해서 조금 차가 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처음 제가 접했던 레이어의 시작이었고요. 저한테는 되게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범위를 조금 구분하는 편인데, 기존 SNS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친한 친구와 친한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살짝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었고요. 모두가 불편해하지만, 정말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 것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연결되고 소통하는 데만 정말 바라고 있는 걸까? 그 모습을? 연결되고 소통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때로는 조금은 한 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스타그램과 일기장을 둘 다 쓰거든요. 근데 레이어가 딱 그 인스타그램과 일기장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기장을 쓰는 경우는 약간 누구에게도 좀 보여주기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쓰는 어떤 기록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단절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또 인스타그램도 쓴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일기장과는 달리 누구에게나 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들을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사실 이런 니즈들이 유동적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을 쓰면서도 어떤 생각들은 이거 좀 내 가까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좀 공유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연결되고 싶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스타그램에서도 일정 모습들은 일부 사람들한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절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연결 범위를 조정을 하면서 연결과 단절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점에서 레이어 프로젝트에 대한 인상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원하고 있던 욕구, 니즈 중에 하나였고, 저도 되게 감정선이 되게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A라는 모습은 다수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B라는 모습은 정말 소수에게만 보이고 싶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C라는 모습은 다수에게 보이고 싶으면서도 또 나한테 친한 사람만 보이고 싶은, 어쨌든 내 단면에 여러 레이어,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의 붕괴를 가져온 게 내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고 나를 모두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대 시대에서의 SNS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조금 그런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뭔가 반가웠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욕구가 있었다는데 형준이가 잘 그거를 이렇게 묻어져 있던 거를 잘 찾아서 이렇게 잘 집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반갑고 아주 기대가 되고 기뻤습니다.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SNS에 보여주겠냐는 거겠죠. 그 인간관계의 망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중심에는 내가 놓이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나와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조금 멀어져 있는 친구들을 각각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그 무언가 조형이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조형은, 형태는 동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들었던 시각적 아이디어는 동심원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계를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뭐 단계는 나눠야 하죠. 나누라고 대놓고 이제 허용을 하는 어플이고 그렇지만 이게 거의 위계에 가까워져서 이 위계가 목적인 것처럼 되는 어플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 1, 2, 3로 생각을 하다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단어로 가자. 블랙 앤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거죠. 동심원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삼는다는 게 레이어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게시글의 연결 범위를 손쉽게 바꾸는 그 기능을 어떤 동심원이라는 되게 직관적인 아이콘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가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의 범위에서 오는 그런 괴리를 아주 쉽게 사용자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봤었고요. 어쩔 때는 저의 친구들의 소식만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팔로우 해놓은 게 브랜드 계정이나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고 싶은데 이게 묻혀서 볼 수가 없구나. 레이어가 이거를 조금 해결해 준 게 아닌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오늘은 레퍼런스의 계정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친구들의 소식만 보고 싶어 하면 나의 친구들의 범위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블랙, 그레이, 화이트가 있을 때 화이트까지 보여줬다가 블랙까지만 보여줬다가 이 형태는 이미 있던 형태예요. 기존의 SNS에서. 그런데 레이어에서는 블랙도 제외를 시키고 그레이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심원의 형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도너츠 같은 링의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고 친한 친구와 아닌 사람들의 구분으로부터 개발이 출발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레이어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히려 친한 친구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었던 게시물들을 오히려 덜 친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범위에 대한 디테일들이 이게 되게 섬세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외에 짜잘한 디테일들, 1시간 이후에 사라지는 메시지들이라든지 읽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요새 되게 일십과 안일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게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메시지들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DM이라든지 전부 다 한 번 보내면 그거를 취소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취소하지 않는 한 그게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요. 그런데 그 영구성에서 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바뀌고 심지어는 내가 말을 하고 싶었는지 여부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휘발성 메시지는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반영을 해주는, 그리고 그 상황이 변했을 때도 내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용자적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되게 라이트하면서 좋은, 어떻게 보면 레이어만의 특화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SNS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원치 않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괴리도 있고 현실과,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스타용 글이 있고 트위터용 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듯이. 제가 레이어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SNS 상에서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SNS를 하는 주제에 사생활
치매를 걱정하는 게 좀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사생활을 이만큼 보호하고 싶은 반면에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그걸 동시에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SNS는. 레이어는 정말 나의 실생활, 내가 이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저때 보여주고 싶은 어떤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 플랫폼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현실 반영적이라는 거. 사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싶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걔네한테 숨기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걔네들이어서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점까지 캐치해서 관계를 조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업로드를 할 때 여기 혹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하게 섬세한 범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 어플을 권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레이어 어떻게 가장 내 안쪽에 있는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내 친구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씁쓸함 피할 수 없겠죠. 물론 내가 선택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제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에게 선택권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레이어의 개념은 사실 정말 나쁘게 말하면 친구의 등수 매기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밀도의 순서를 매겨서 그런 급을 매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에 차등화를 두는 것이 맞느냐, 옳은가? 라는 그런 고민이나 비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는 사실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급격히 가까워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멀어진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심원의 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가 과연 나쁜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의 인간관계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친밀도를 가질 순 없죠. 본인도 느끼고 계실 거잖아요. 나는 이 친구와 좀 더 가깝다고 느끼고 저 친구는 조금 더 멀다고 느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친구로 한 번에 정의가 되던 사람들이 레이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가 되고 유동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고, 저희는 현실 세계를 인터넷으로 옮기고자 한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사용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솔직해지는 거죠. 저희가 대신 솔직해줬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가져왔으니 솔직해지시고 저희가 만든 이런 플랫폼에 무임승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해지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어는 그 어떤 앱보다도 자기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저에게 집중할,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중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